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육해공 해병대 중에 뭐 어딜 가야 되냐 이거를 물어본다면은 장교 입장에서는 일단 공군이 당연히 1등이고요. 그 다음 2군은 무조건 해군이에요. 그 다음이 넘사로 이렇게 쫙쫙쫙쫙쫙 부등호가 있는 다음에 육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이 넘사에 넘사로 짝짝짝짝짝짝짝짝 돼서 해병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여기서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공군, 조종, 일반 뭐 이렇게 대충 나뉜다 치고 해군은 일반 다음에 함정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기행병과라고 하죠. 기술행정병과. 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군 기행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해군 기행병과가 공군 기행병과보다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순서예요. 근데 여기 또 있죠. 해군 조종. 해군 조종병과는 정말 괜찮습니다. 단 고정익. 그 다음이 회전익이야. 공군 기행병과, 그 다음 해군 기행병과 동일하고, 그 다음 해군 함정. 딱 요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육군이야. 그리고 해병대.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관학교 기준도 아니고 사 출신, 비사 출신 다 동일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 출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옛날처럼 뭐 사 출신이 더 진급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육군하고 해병대만 그러지 공군하고 해군은 애초에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데 가면 되지. 될 수 있으면 자기 전공이 된다면 난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말씀드리기 앞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임이 있는데 무려 8천만 건 다운로드를 기록한 게임이고 모바일과 PC 둘 다 가능합니다. 0포티부터 아이들까지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가 할 수 있는 법도가 살아있는 게임입니다. 이 800명이 넘는 챔피언들 중 팀을 꾸려서 싸우는 게임인데 바로 레이드 섀도우 레전드입니다. 이 포털에서 캐릭터를 뽑을 수가 있어요. 포털을 열고 파편을 누르면 법도가 무너졌구만. 얘는 별로 세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좋은 애 레벨업 시킬 때 희생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라색 눌러볼까요? 얘는 아까 캐릭터보다는 세 보이네요. 마지막 주황색 눌러볼게요. 챔피언의 법도가 살아있구만. 이렇게 캐릭터들을 얻어서 팀을 꾸린 다음에 던전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이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에픽 챔피언인 테일엘 스타터팩과 25레벨에 도달하면 에픽 렉터 드레스가 포함된 스타터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을 설치한 후에 72시간 이내에 프로모션 코드란에 몽키킹을 사용하면 손오공 챔피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7월 말 신규 플레이어한테까지만 제공됩니다. 그리고 제가 클랜도 만들어놨어요. 이 아싸 참수리 이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하면은 다같이 전장을 누비면서 직강 끝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레이드 섀도우 레전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해군 공군은 소령 진급 100%입니다. 1차에 사고 없으면 사 출신, 비사 출신 동일. 그리고 중령 진급은 해군 같은 경우는 지금 OCS가 더 잘 되고 있죠. 물론 근데 기수마다 다른데 퍼센테이지는 동일하게 거의 35% 정도? 35에서 50% 정도를 중령 진급함. 출신 상관없음. 해군. 공군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군은 제가 알기로 특히 조종분들은 대부분 다 10년 좀 하고 나와버리니까 거기도 진급이 굉장히 잘 된다고 들었어요. 다만 기행병과 같은 경우는 좀 예외죠. 이 기행병과 같은 경우는 진급이 그렇게 막 잘 되진 않는데 소령까지는 100% 진급을 하겠지만 중령 진급은 1명, 2명 이렇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수의 장기 자원도 한 2-3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봐도 육군을 갈 이유가 없잖아. 해병대도 더더욱 갈 이유가 없고 진급면으로도 훨씬 괜찮고 해군 공군이 진급도 훨씬 괜찮고 근데 해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 타니까 힘들잖아요. 공군은 이제 물론 조종하시는 분도 힘들겠지만 해군보다 솔직히 몸으로 더 힘들다는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군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해군이 그 다음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현실적인 걸 따졌을 때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본인이 군대에서 꼭 어떤 뽕을 이뤄야겠다 아니면 난 직업군인이 꿈이라서 그 나만의 어떤 그게 있다. 자기가 원하는 군으로 가면 돼요. 여튼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러면 부사관 볼까? 부사관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당연히 공군이 제일 낫고 그 다음 육군 부사관이고 그 다음이 해군이고 해병대 순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진급이 일단 육군이 진급은 제일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군보다는 더 잘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공군은 워낙에 또 선진 공군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대우해주고 이런 걸로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넘사고 여기서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게 육군, 해군, 해병대 뭐 다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절대적인 월급, 수당이 중요하면 해군이 1등임. 배 타는 부사관. 해군 부사관은 웬만한 직별은 다 배를 타거든요. 배를 안 타는 직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물론 조금 타냐 많이 타냐 이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해군 하사가 이제 배를 처음에 1년차에 딱 타면은 어찌됐건 저찌됐건 싫어도 풀수당을 타게 되거든요. 어쨌든 찍히는 게 연봉 4천은 돼. 어쨌든 하사 때 연봉 4천인 그러니까 어쨌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중사 때 육군 대위랑 비슷하거나 많이 받음. 배를 타는 가정하에 많이 받는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한 만큼 받는 거니까 비슷하게 받음. 총액은 이제 지금 초과 근무 수당이 또 100시간으로 늘어났잖아요. 함정 근무자는 받는 총액은 해군 부사관이 돈은 가장 그래도 괜찮게 받아요.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근데 전역률이 높잖아요. 예.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힘드니까 그만큼. 만약에 육군도 GOP, GP 이런 최전방 근무자는 해군 배 타는 것처럼 똑같이 시간의 근무 수당 100시간 인정해주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평생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돈이 더 중요하면은 해군 와요. 아니면 또 자기가 또 배 타는 거 바닷봉이 좀 있다. 그러면은 해군도 나쁘지 않다. 부사관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육군하고 해군하고는 약간 비슷하거나 육군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돈이 좀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해군, 공군, 육군, 해병대 순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현실적으로 근무 조건 이런 거를 한번 또 따져볼게요. 당연히 공군이 제일 좋습니다. 일단 도시권이야. 뭐 대구라든지 진주에도 있나? 사천? 또 어디지? 뭐 등등. 일단 시 이상임. 월급은 육군이랑 동일. 수당. 처우는 월등히 좋음. 장교랑 부사관, 군무원 이 서로 관계가, 공군은 진짜 완전히 개인적인 그 문화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막 까내린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끝이야. 뭐 대신에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만큼 뭐 정내미가 없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공군은 칼 출근하고 칼 퇴근하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일단은 폐쇄의 개념이 없다고 보면 됨. 있기야 있는데 위수지역 개념이나 태세 개념이 거의 없다. 육군 같은 경우는 위수지역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마 이런 개념이고, 해군 같은 경우는 본인의 배가 정박해 있는 그 위치로부터 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 반경을 벗어나지 마 라는 게 이제 걸려 있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상이 걸리고 하면은 바로 긴급 출항을 해군 같은 경우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배에서 1시간 반경 내에는 있어야 되고, 육군도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뭐가 터졌어. 갑자기 막 비상 소집을 걸 거 아니야. 이제 그 위수 지역에 있으면은 이제 찻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경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공군도 물론 그 위수 지역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 그 어떤 보직마다 또 다 다른데, 그래도 육군과 해군과 해병대에 비하면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비상이 걸리는 빈도도 일단 적고, 다만 이제 공군은 장기 복무가 가장 힘들죠. 경쟁. 사람들이 그만큼 좋으니까 이쪽은 많이 오겠죠. 그리고 한 근무지에서 지역 이동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막 해군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지랄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지. 지역 이동이 거의 없다. 이게 아주 그냥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육군을 보자고. 여기는 안 좋은 게 도시권 아님. 대부분 산간오지, 이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공군은 숙소가 나쁘지 않음. 근데 육군은 숙소가 개판인 경우가 많음. 왜 개판이냐? 아무리 리모델링 해도 녹물, 흙탕물 나옴.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도시권이면 그 지하수 배관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근데 육군 같은 경우는 이 산간 오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군인들 말고는 아예 사람이 안 사는 무인 지역이죠. 사실은 거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군인들이 가서 개척해가지고 사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동떨어져 있는 몇 개의 독립대대나 소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육군에서는 이제 거기마다 이제 배수를 다 뚫어줘야 된단 말이야. 물을 공급해야 되고 전기나 난방 시설을 해줘야 되잖아. 이제 배관도 안 좋은 경우가 많고, 뭐 갈수기라고 해가지고 비가 잘 안 내리는 그런 시즌에는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숙소가 개판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아무래도 산간 오지기 때문에 당연히 숙소에 뭐 벌레도 많고 곰팡이나 습기도 많이 끼고 이런 경우가 많죠.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다만 진급은 잘됨. 진급은 육해공군 해병대 중에서 가장 부사관 같은 경우는 잘 되는 편이고요. 왜냐면 인구 구조가 정확하게 딱 피라미드로 딱 떨어지잖아.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 상원사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같으면 그러니까 전역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역을 많이 하셔가지고 요즘에 진급은 더 잘 된다고 해요. 좀 씁쓸한 현실이죠. 근데 장교, 부사관 관계가 썩 공군에 비하면은 이게 좀 그렇게 막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런 문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딱 군대의 표본, 요즘 군대의 표본, 육방부. 그리고 육군 부사관 같은 경우는 근무지 이동 안함, 이거는 매우 좋음. 자기가 하사 때 예를 들면 어디 뭐 경상도의 부대에 배치를 받았어. 경상도에서 평생 사는 거야. 뭐 전라도에서 됐어. 전라도 평생 사는 거야.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상사 달면 이동함. 그래서 갑자기 본인이 중사 때까지는 어디 괜찮은 도시권에서 근무하던 육군 부사관인데 상사 진급을 했더니 갑자기 전방 GOP 부대로 바꿔버린다든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전방에 평생 근무하던 부사관이 상사를 진급을 하면은 똔똔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상 좀 지금은 이제 과도기다 보니까 이게 짜증나서 전역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상사 진급하기 싫어하고 상사 달면은 또 딴 데 가야 되니까 보통 이 정도 나이 되면 대부분 결혼해서 이제 신혼이거나 아기가 있거나 막 그런 집이 많으니까 이거는 좀 요즘에 화두가 되는 부분이죠. 해군 부사관의 장점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권입니다. 단 섬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도서지역일 수도 있다. 근데 웬만하면은 도시권입니다. 공군과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장교도 마찬가지로 도시권이죠. 뭐 예를 들면은 부산, 진해, 목포, 동해, 제주, 평택, 포항, 계룡 뭐 요정도 되겠습니다. 섬으로 치자면 울릉도, 제주, 각종 또 RS 기지가 있는 곳이 있어요. 레이더 사이트라 그래가지고 어떤 도서 지역에도 많고 어디 막 산에 뚝 떨어져서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오지에 가는 경우도 있는. 제주는 여기 오지는 아니죠. 아무튼 이런 데가 가끔 있는데 이런 데 갈 확률은 거의 없고 이런 데 근무를 하죠. 그래서 생활 여건은 굉장히 좋은데 한 도시에 못 와. 도시에 올 수가 없어요. 잘 못 온다. 왜? 한 달 30일 동안 20일은 바다에 떠 있거나 당직임. 나머지 10일은 육상 근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교나 부사관이나 병이나 다 저거는 똑같은 입장인데 이제 타군들이 이제 해군을 보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야 그래도 배 타면은 수당 많이 주고 또 그냥 끝나면은 들어오면 너넨 도시권 아니냐. 나쁘지 않지 않냐? 보통 육군이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해군 애들 뭐 힘들다면 야 그게 뭐가 힘드냐? 우리는 산이라니까 하면서 나가면은 편의점도 20분 차 타고 가야 되고 막 이런다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고생 많이 하시죠. 육군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배를 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배를 타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겁니다. 리브 맞나? 아무튼 스테이 뭐 이런 개념이야. 육군분들이 오해하는 게 해군이 이제 배를 항구에서 타면은 그걸 타고 나가서 하루 종일 경비작전을 뛰든 뭘 하다가 다시 밤이 되면은 들어와서 집에 가서 쉬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미필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을 합니다. 해군은 아닌 분들이 또 몰라요. 이게 배를 타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깐 외출 갔다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냥 한번 배가 뜨면은 육지에 안 와. 망망대해로 가서 거기서 한 2주건 3주건 사는 거라니까. 그냥 둥둥 떠서 잠도 거기서 자고 밥도 거기서 먹고 삼시세끼 먹고 육지가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냥 나가면 바다야.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올 때는 또 한 몇 주 지나서 이제 거지꼴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몇 주 동안 그 철판 위에서 자고 햇빛도 좀 그 갑판 나가서나 보지 뭐 잘 못 보잖아. 배가 그냥 집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나가면 10일에서 한 4일 나가 있습니다. 배마다 달라요. 뭐 긴 배는 더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 다시 육지로 들어오면은 다시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거죠. 한 7일에서 14일 정도 나가고 또 일주일 정박하고 다시 7일 14일 정도 나가고 이걸 정박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3분의 2는 이제 나가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바다에 나가 있는데 그러면은 육지로 들어오면은 일주일 정도 정박을 한다 했잖아. 그럼 여기서 또 오해하는 게 있어. 육군분들이 야 그러니까 해군은 그러니까 그래 뭐 배 타고 나가서 거기서 산다 치자. 아니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와서 결국엔 쉬잖아. 다시 들어오면 쉬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게 이 육지로 들어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여기가 땅이라고 치자고 그 땅 옆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들어왔어. 옆에 딱 붙었어. 여기서 이제 사람들 내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들어가서 어딘가 쉬고 다시 들어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배가
정박해 있으면 이 배 안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는 거라니까. 육지에 정박해도 뭐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고. 다시 육군하고 똑같이 뭐 8시 반에 일과 시작하나요? 그 다음 17시 30분까지 그 일과 시간이잖아. 이 일과 시간에는 배에 들어와서 배에서 일을 해야 돼. 이 1, 2주일 동안 밀려있는 공문 같은 거 처리하고, 공문도 한 10페이지, 20페이지 밀려 있습니다. 그때는 육군이 근무하는, 공군이 근무하는, 그냥 그 근무하는 그거랑 똑같이 근무를 하는 거야. 그냥 육상에서 근무를 하는 거라니까. 그런 개념이지 들어오면 쉬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동안 못 쉰 거를 다 휴일을 주냐? 아닙니다. 근데 이 일주일 정박하는 기간 중에서 배 안에서 이제 당직이 또 나뉘어요. 여러 가지 그 직별마다 당직이 다 또 나뉘는데, 그 당직이 보통은 3직제, 5직제 정도? 요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일주일 정박해 있는 기간 동안에 당직이 무조건 한 번에서 두 번은 걸림. 그러니까 이 당직이라는 건 24시간 당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들어와 있는 일주일 동안에 당직이 만약에 두 번이 걸렸어. 하루 당직 쓰고 그 다음날 비번 나가고 또 그 다음에 다다음 날이나 또 하루 당직 쓰고 또 비번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 일주일 중에서 4일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날은 자야 되니까. 한 3일 자기한테 온전한 시간이 있는 건데, 그 3일도 당연히 출근해서 똑같이 정상 근무하고 정상 일과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왔을 때 한 저녁이나 돼서야 이제 자기 시간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 한 달 30일 동안에 20일은 떠 있죠. 나머지 10일 육상 근무 중에서 당직 근무가 또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주일 정도 정상적으로 땅을 밟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있다는, 도시권에 있다는 자기의 그 독신자 숙소든 아니면 관사든 여기를 들어가서 가족들을 보고 밥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퇴근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냥 영내 근무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내 근무자에 가깝습니다, 해군은. 그래서 사실 해군은 병사와 간부 간의 사이가 사실 막 그렇게 타군에 비해서 나쁘거나 막 그렇진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병사들이 봐도 좀 불쌍하거든. 봐도 우리한테 좀 불쌍하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간부들 보면서 근데 결혼하시지 않았냐, 집에 언제 가시냐, 그 아들 보고 싶으시겠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병사들이. 근데 이거를 평생 30년 군 생활 중에 20년 이상 배를 탐. 굉장히 빡세죠. 장교는 30년 군 생활한다 치면 솔직히 한 10년 배 타거든. 근데 부사관은 한 2배 타요. 그래서 제가 해군 부사관이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공군, 육군, 해군, 해병대라는 게, 해군이 좀 제가 봐도 부사관 같은 경우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봐도 제일 힘들어. 전 군 중에서 가장 힘들어. 내가 볼 때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장교랑 부사관 관계가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되게 부끄럽지만은 육해공 3군 중에서 가장 아마 사이가 안 좋을 겁니다. 안 좋다기보다는 이 해군 장교 새끼들이 싸가지가 존나게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봐도, 저도 해군 장교 출신이지만은 싸가지가 존나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부사관들한테 너무 막해요. 물론 그게 이제 어떤 그 계급의 상하 관계로서 일처리 방식으로 이렇게 딱딱딱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장교와 부사관의 격차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해놓은 게 사실은 해군이라고 봐요, 저는. 해군이 좀 부사관을 너무 막대하는 게 조금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제가 장교지만은 미안하게도 특히 함장 정도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대장 뭐 등등 좀 많이 높으신 분들 있잖아, 그 지휘관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사관들을 너무 막 막대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심적으로 고생을 할 수 있다. 대신 함정 복무 시에만, 육상 복무는 좋습니다. 육상 복무 때는 사실상 부사관이 장교보다 훨씬 좋아요. 부사관들은 칼출근, 칼퇴근 그래도 장교보다는 많이 하고, 부사관분들은 육상 근무할 때 그 삶의 퀄리티가 장교들보다 훨씬 좋아요. 그건 있어요. 그리고 그땐 담당급으로 또 다 나뉘기 때문에 계급보다는 사실 직책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예를 들면은 상급 부대 부사관이 어떤 그 직책에 근무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근무 협조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 계급으로 깔아뭉갤 수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직책이 뭔가 이렇게 종합하고 통제하는 곳이면은 장교여도 부사관 말 따를 수도 있는 겁니다. 육상 근무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있어요. 군, 공군, 해병대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뭐냐면 해군엔 또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하사와 중사가 있죠. 그리고 넘사벽으로 상사, 원사, 그리고 준이에요. 여기는 그냥 부사관이죠. 실제로 옛날에 이렇게 하사라고 하고 중사는 선임 하사라고 부릅니다. 중사라고 안 부르고 선임 하사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CPO라고 하거든요. CPO? 이게 치프 페리 오피서라고 그래가지고 배에서 격실도 달라지고 CPO 상원사들이 먹는 식당도 달라지고요. 휴게 공간도 달라지고요. 뭐 화장실도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그 하사, 중사와 상사, 원사의 이 개념이 타고나고 다릅니다. 하사, 중사는 이제 병사랑 같은 곳에서 밥 먹고 뭐 화장실 같이 쓰고 이런 개념이고, 상원사들은 CPO라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CPO 분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 막내 소위랑 중위 이런 애들보다 더 사실 조금 더 배에서 더 대우를 받는다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 실제로 소위, 중위 이런 애들은 뭐 4인 1실 쓴다든지 뭐 사관실에서도 제일 막내고 뭐가 아무튼 되게 안 좋거든? 위치가 안 좋아. 배에서 사는 입장이 어떻게 보면 좀 병사만큼 불쌍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CPO 분들이면은 그래도 그 배에서 나름 괜찮은 격실을 받고 삶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배마다 달라요. 큰 배면 또 격실이 많으니까 그게 가능하고, 참수리 고속정 같이 작은 배면은 CPO고 뭐 나발이고 그냥 다 똑같이 삽니다. 그런 식이죠. 그리고 이 준이는 여기서부터는 사관입니다. 준이분들은 사관으로서, 장교로서 대우를 하죠. 똑같이 사관 식당에 들어올 수 있고 사관 회의를 할 수 있고 사관 구역에서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조금 달라요. 타고나고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반대로 이제 장교도 위관급하고 연관급 있잖아요. 연관과 위관도 이 차이가 많이 나요. 배에서 하사중사 상사원사가 이렇게 딱 넘사벽 라인이 있듯이 여기도 넘사벽 라인이 있어서 그 침실이랑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다르고 화장실도 좀 많이 다르고 막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근데 도시권에 근무한다 했잖아요. 해군 부사관의 가장 안 좋은 점은 지역 이동을 합니다. 3군에서 거의 유일할 겁니다. 지역 이동을 이렇게 자주 하는 군은 해군이 유일합니다. 한 지역에서 보통 한 2에서 3년 있다가 길게 있으면 최대 5년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뺑뺑이 존나 합니다. 최악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가 매우 힘들다. 주말 부부 확정이다. 지역 이동을 왜 이리 자주 할까요? 하는데 그거는 우리 해군 수뇌부의 능지가 처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윗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안 바뀌어. 그냥 신이야. 그냥 바꿀 생각이 없어.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그렇대. 원래 전통이래. 뭐 여러 지역과 함대와 배를 경험해 봐야 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 촉간 소리입니다. 그럼 전문성이 저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보직을 바꾼다고 해도 그 함대권 그 같은 지역에서 바꿔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해군은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식입니다. 진해 근무했다가 평택 근무했다가 갑자기 제주도 근무했다가 막 요지랄을 해. 심지어 장교는 1년에 한 번 이동합니다. 제 유튜브 보신 분들 알죠? 기행병과 장교는 1.5년에서 2년에 한 번 이동합니다. 함정장교는 1년에서 1.5년에 한 번. 이런 식입니다. 다만 해군 부사관은 수당은 넘사벽, 초과 근무 한 달 100시간 그냥 넘김, 매 달마다 풀 맥시멈 채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배 한 번 타고 나가면 2주 3주 이렇게 간다 했죠. 한 번 갔다 오면 풀수당이니까 이 수당에 관련된 걸로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타군에 비해서는 덜하다. 실제로 돈은 잘 모아요. 타군에 비해. 나는 사회에 비해서라고 말 안 했다. 타군에 비해 돈이 뒤지게 잘 모인다 했죠. 왜냐면은 30일 동안에 20에서 23일 정도는 바다에 떠 있거나 당직 근무라서 이제 어떻게 돈을 아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껏해야 한 달에 한 10일도 안 되는 한 7일 정도 남짓한 그 날에 이제 자기가 도심권에 가서 뭐 술을 마시든 뭐 친구를 만나든 여자친구를 만나든 뭐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하사가 이제 풀수당 받으면 한 200 중후반 찍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뭐 얼마를 쓸 거야. 중사가 그래도 300 넘게 받는데 그 뭐 뭘 쓸 거야. 대위도 마찬가지로 한 3, 400 받잖아. 배 타면 뭐 나가서 뭐 여자친구 만나는 그 일주일 뭐 그 저녁에 잠깐 보고 그럴 때 뭐 모텔비나 깨지지 뭐 쓸 게 없다 그 말이죠. 한 달에 그래서 뭐 한 자기 한 250 받는다. 그럼 200만 원도 저축이 가능한 게 해군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우리.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단점을 약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얘기한 거지만 진짜 장점은 뭐냐면은 해경 특채 쌌다는 이거 진짜 큰 장점입니다. 해군 함정 근무 2년 이상 하면 지원 가능. 옛날에 3년이었는데 이것도 2년으로 바뀌었거든요. 해경 순경이 배 타면 실수령 400만원부터 시작임. 나쁘지 않습니다. 해경은 정박두에 그냥 집 가서 쉽니다. 해경은 한 달에 절반은 그냥 출근을 안 해요. 근데 400을 받아요. 나쁘지 않죠? 실제로 돈 웬만한 대기업보다 훨씬 잘 법니다. 15년차 상사분이 해경 가셔갖고 그 호봉이 다 인정되니까 명세서를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달 실수령이 많이 찍히는 달에 880까지 나오는 거를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1년에 연봉이 어떻게 돼요? 물어보니까 세전 한 8, 9천 정도 되네 이러더라고. 괜찮은 직업입니다. 네. 다만 해경은 진짜 많이 돌아가십니다. 요즘에나 좀 덜한 거지 그 서해 경비단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그거는 검투사들이 마치 그 경기장 콜로세움에 들어가듯이 그 진짜 방검복이랑 다 착용하고 그 중국 어선들과 이제 도끼로 맞짱 찍고 막 그 해야 됩니다. 진짜로 죽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8천만 원, 9천만 원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봐요. 공무원이 8, 9천만 원을 나라가 호구가 아니야. 그걸 괜히 줄까? 절대 괜히 주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만족도가 높진 않다고는 해요. 근데 해군 출신이 가면은 개꿀이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 쉽대요. 일이 진짜 해군에 비해서 솔직히 한 4분의 1 정도로 쉬워요. 해군이 그만큼 일이 힘들긴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는 이제 그 돈으로 이제 금융치료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해경은 사실 배 타는 게 더 인기가 많아서 배 내리면은 순경이 180만원 받아. 400만원 받다가 180만원으로 받아. 하고 싶겠냐? 그러니까 다 배 타려고 하죠. 해경 특채를 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설명란에 레이드 섀도우 전설 링크를 사용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에픽 챔피언이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를 위한 미친 보너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레이드 섀도우 레전드.